예, 2024년 8월 3일 기출문제, 이론시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결산 시 재무상태표상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표시될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현금, 그 다음에 자기압수표, 타임 발행 당좌수표, 우편한 증서, 사채이자 지급표, 배당금 지급 통지표, 그 다음에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찾아보면 자기압수표,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은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말하므로 이제 현금성 자산이거든요. 여기 두 개 더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3번. 당좌 개설 보증금은 특정 현금과 예금으로 회계 처리하고요. 당좌예금 통장 개설할 때 내는 보증금이죠. 특정 현금과 예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투자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회계의 순환 과정의 일부이다. 가나 다에 들어갈 순환 과정의 순서로 옳은 것은 거래 발생, 가, 정기. 정기는 장부에 옮겨 적는 거죠. 그럼 그 전에 뭐 해야 돼요? 분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번 이제 분계예요. 분계하고 그 다음에 옮겨 적고 그 다음에 이걸 12월 31일까지 계속 한 다음에 결산 수정 분계 전에 데이터 이상이 없는지 수정 전 시산표를 작성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산 정리 분계를 해야 되죠. 결산 정리 또는 이제 수정 분계라고 합니다. 결산 정리 분계, 수정 분계. 그래서 수정 분계 하기 전에 만든 시산표다. 그래서 수정전 시산표라고 그러고요. 수정하고 나서도 혹시 회계 처리 이상이 없는지 또 시산표를 하나 작성하는데 그건 이제 수정 후 시산표 작성이라고 합니다. 시산표 작성을 하고 나면 자, 그 다음에는 결산의 본 절차로 가서 장부를 마감해야 되겠죠. 장부 마감,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순서대로 되어 있는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다음은 개인기업인 서울상점의 손익계정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손익계정은 다른 말로 이제 집합손익 계정이라고 그러죠. 집합손익이라는 말은 결산 시에 장부를 마감할 때 수익과 비용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수익과 비용을 대체하기 위해서 쓰는 계정 과목입니다. 모든 수익과 모든 비용을 장부 마감하면서 없애고 손익계정으로 대체하죠. 그리고 그 손익계정 대체하고 나서 그 차액 수익이 더 크다면 단기순이익이 발생되고요. 비용이 더 크다면 단기순 손실이 발생되는데 그 차액은 자본으로 대체합니다. 그러면 그 차액도 여기 써졌겠죠? 잠깐 대별적으로 보니까 수익이 더져 있어요. 27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익을 다 옮겨 적은 거예요. 손익계정이므로. 그 다음에 차변 보니까 비용이 다 이렇게 왔어요. 이게 비용이죠. 얘는 뭘까요? 그러니까 얘는 수익과 비용의 차액이에요. 수익이 더 크고 이제 비용이 더 작네요. 비용 합산하면 19만 원이네. 근데 수익은 27만 원이니까 27만 원에서 19만 원 빼면 8만 원. 이거 이제 단기순이익이 되겠죠. 얘가 단기순이익 난 거예요. 단기순이익. 이 단기순이익은 자본금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이게 다 자본금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보기에는 지금 기말 자본금이 8만 원이다 이거 아니에요. 기말 자본금 얼마인지 알려면 이건 이제 자본금에다가 기말 자본금에다 이제 더하겠다라는 거고 기말 자본금은 이것까지 다 더해서 기초 자본금에다가 이렇게 구하죠 우리가.
당기순이익을 더해야 되잖아요. 이거 더해가지고 손익계정에 있는 저 차액, 수익보다 예, 비용이 더 작으니까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죠. 얘가 당기순이익이에요. 이게 자본으로 대체한다고 자본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기말자본금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말자본금이 8만 원의 소리가 아니라 얘가 이제 자본금에 이제 기말자본금에 포함될 건데 얘는 이제 단기순이익이 8만 원이라는 소리입니다. 손익계정에 써져 있는 거는. 그래서 보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자, 나머지 보죠. 보험료는 3만 원이다. 맞잖아, 여기. 이자 수익은 10,000원이다. 맞고,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는 거니까, 계산해보면 되죠. 빼기해보면 되니까. 26만 원에서 12만 원 빼면 14만 원이잖아요.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계정 과목으로만 짝져진 것은? 재무상태표의 계정 과목은 자산, 부채, 자본이죠. 그러면 자산, 부채, 자본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거 미지급 비용은 부채죠.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 속하는 재무상태표 계정입니다. 여기 외상매출금 자산인데 상품 매출은 수익이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의 계정 과목이죠. 감가상각누계액은 자산인데 감가상각비가 비용이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거 대손충당금은 자산이지만 대손상각비가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5번 다음 중 결산 시 차기 이율로 계정을 마감하는 계정 과목. 차기 이율은 다음 연도로 넘긴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연도로 넘기는 거는 장부 마감할 때 자산, 부채, 자본만 다음 연도로 이율하죠.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의 계정 과목을 고르세요 이거예요.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자 수익 수익이고 임차료 통신비 비용이죠. 차기로 이율되지 않고 수익과 비용은 이제 소멸해서 손익계정으로 대체하면서 소멸시키고, 그 다음에 그 차액을 자본에다 더해서 다음 연도로 이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은 차기로 이율된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은? 그랬어요. 유형자산 취득 시에 발생되는 재비용은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그랬으니까 취득 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설치비 취득 과정에서 발생되죠. 설치해야 쓸 수 있으니까 취득세도 그러고, 취득 시 이렇게 써져 있네. 발생 운송비니까 1, 2, 3은 맞아요.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 이건 취득하고 나서 보유 중에 발생한 수선 유지비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뭘로 처리해야 돼요?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수선비로. 나머지 3개는 유형자산, 즉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취득한 유형자산의 이름으로. 다음 7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런 거는 좀 쉽죠. 우리가 골라보면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이렇게 돼요. 다라가 됩니다. 그러면 가하고 나는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영업의 비용이죠. 영업의 비용. 영업의 활동에서 발생된 비용이니까 영업의 비용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비용 중에 한 가지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 중 계정의 잔액 표시가 올바른 것은? 계정의 잔액 표시는 시험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산, 비용의 잔액은 차변에 표시되고요. 부채, 자본, 수익의 잔액은 대변에 표시되죠. 잔액이 있다는 거는 들어온 게 나간 것보다 많다는 거잖아요. 그게 남은 게 잔액이므로. 그래서 자산은
증가가 차변, 감소가 대변이므로 잔액이 남는다면 증가 쪽에 더 많아야 되니까 차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거래 판례서 공부한 거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차변에 잔액이 표시되는 거는 자산 비용이고 대변에 잔액이 표시되는 거는 부채 자본 수익이 됩니다. 그렇게 오시면 정답은 빨리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2번 이렇게 되겠죠. 선급금은 자산이니까. 예. 선수금은 써볼게요. 부채 잔액은 부채의 증가가 대변이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죠. 미수금은 자산이니까 자산의 증가 차변 이렇게 가야 되고 미지급금은 부채니까 부채의 증가 대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9번입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공가 결정 방법 이렇게 또 말해요. 거기에 속하는 방법에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고 4번은 감가상각 방법이죠. 감가상각 방법. 감가상각 방법도 암기해 두셔야 되는데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정액법, 보기에는 연수합계법, 이중체감법이 있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상품 매출에 대한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만 원을 받아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할 때 다음 빈칸에 들어갈 계정 과목으로 가장 옳은 것은 계약금을 받으면 받을 수 해가지고 선수금 아니에요. 그래서 선수금입니다. 정답은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의 보기 중 나에서 각각 설명하는 재무제표의 종류로 모두 옳은 것은 가번 일정 시점 핵심 단어예요. 이런 거 외우셔야 됩니다. 다른 문제 나중에 풀 때를 대비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게 12월 31일이 되는 거죠. 예,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 재무 상태표죠. 그럼 일정 기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예, 이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는 이제 수익과 비용을 말해요.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 보고서는 손익계산서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유형자산은 유형자산에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을 외우셔야 되는데 이게 중요해요.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이 되겠습니다. 토지, 건설 중인 자산 계속 그럼 정답 3번이 되고 일단 플러스 토지에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상품의 단기 순매입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순매입액의 공식을 외우면 되죠. 예. 그래서 순매입액은 전체 총 매입액에서 매입 시에 발생되는 부대 비용은 더하죠. 매입 시 발생되는 부대 비용은 매입한 자산에다 더하시고 그 다음 이제 빼는 게 있죠. 예. 빼는 거 매입을 했는데 물건의 하자로 인해서 반품한 거 매입 관출 그 다음에 깎은 거 하자로 매입의 누리 그 다음에 빨리 갚아서 깎은 거 매입할 이렇게 세 개를 빼주면 얘가 순 매입액이 된다고 그랬으므로 10조 여기 두 개밖에 안 나왔어요. 5만 원에서 8천 원을 빼시면 되겠네요. 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말 자본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게 자본의 기본적인 공식이 많이 나와요. 그대로 오면 되죠. 기말의 자본은 기초 자본에다 더하기 단기 순이익 그 다음에 는 하면 기말 자본 되는 거죠. 그래서 30만 원에다가 16만 원 더하니까 46만 원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수익과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급여는 영업비용에 해당한다. 그렇습니다. 영업비용 중에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죠. 2번, 소득세는 영업의 비용에 해당한다. 소득세는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지 않죠. 정답 2번. 3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영업비용에 해당한다. 그렇죠. 감가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예, 그렇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